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샤오미 포코 X8 프로가 있는데요. 함께 언박싱을 해볼게요. 기기의 주요 사양과 빌드 퀄리티를 살펴보며 전반적인 의견도 공유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XA 라인업 중 하위 버전이지만 여전히 꽤 훌륭한 기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폰을 칭찬하기 전에 저는 샤오미나 다른 어떤 회사로부터도 실제로 후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이 폰, 그러니까 XA 라인업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저는 샤오미 17 라인업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이유 없이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이 제품들은 겉보기에는 거의 같은 종류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이 기기는 긍정적으로 시작하자면 대략 300유로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건 엔트리에서 미드레인지 기기 정도의 가격이죠. 하지만 이 제품이 제공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미드레인지보다는 플래그십 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스엔 충전 케이블이 있으며 타입 A to C로 연결됩니다. 이 기기를 전격 100W로 충전하려면 이 케이블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충전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실리콘 재질의 그레이 블랙 무광 케이스도 들어있는데 저는 이게 무광이라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투명 실리콘 케이스처럼 누렇게 변색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작, 가이드, 안전 안내서, 에너지 등급 스티커도 들어있습니다. 이 모델은 실제로 UH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프로맥스요. 프로맥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단합니다. 이 모델은 약 66시간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꽤 괜찮은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맥스는 80시간이 넘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박스에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빠르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요. 자, 열어보자. 이건 계산해 보니까 네, 총 80시간 14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66, 꽤 괜찮아요. 좀 더 좋을 수도 있었겠네요. 3시간만 더 추가됐으면 됐을 텐데요. 그랬다면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휴대폰이 나옵니다. 이번 모델은 프로맥스보다 약간 더 작아서 배터리가 조금 더 작은 것도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이 기기는 실제로 약 6.59인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훨씬 더 작습니다. 여기가 S25 폰이고 그리고 여기는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벗기면 여기가 프로맥스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로맥스가 확실히 더 큽니다. 그리고 모서리도 조금 덜 둥글어서 방금 그 점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전면에서 보면 아이폰과 비슷한 미적인 느낌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6.59인치에 여전히 꽤 괜찮은 해상도, 아니 사실 아주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도 면에서는 해상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프로맥스보다 더 좋습니다. 1268 곱하기 2756 픽셀 해상도에 약 1인치당 460 픽셀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는 MOLED로 16억 색상을 지원하고 120Hz 주사율, 터치 입력에 대해서는 3800Hz가 넘는 주사율을 자랑합니다. 돌비 비전과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며 최대 밝기는 500니트입니다. 다만 이 밝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 사용자가 상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사광선이 비칠 때 최대 밝기가 활성화됩니다. 여름철 야외에서 휴대폰이 주변 밝기를 감지하면 눈부시게 밝은 환경에 맞춰 밝기를 3500니트까지 자동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밝기는 예를 들어 5분 정도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디스플레이 보호를 위해 밝기가 자동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AMOLE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정도 밝기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입니다. 화면대 본체 비율이 89.8%로 프로맥스보다 약간 작지만 그렇게 설계된 구체적인 이유는
기기 자체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베젤의 크기는 정말로 두 모델이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비교해보죠. 설정 같은 걸 열어보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네, 베젤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단지 이 폰, 그러니까 프로 맥스가 더 커서 화면이 더 넓다는 것 뿐입니다. 아니요. 디스플레이에 대해 덧붙이자면요. 여기에는 코너 고릴라 글래스 7i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마쉬 레벨 5 등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미리 부착된 화면 보호 필름도 함께 제공되는데 여기서 테두리를 약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박스에서 꺼내자마자 기기에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정말 좋네요. 일부 제조사들은 멍청하게도 보호 필름을 직접 붙이게 만드는데 공장에서 붙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런 플라스틱 화면 보호 필름은 제게는 정말 악몽 같거든요. 공기방울이나 뭔가 이상한 게 안에 들어가지 않게 붙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박스 개봉 시 부착되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직접 붙이지 않아도 되니 공기방울이 생길 일도 없죠. 이제 계속해서 카메라 부분을 살펴볼 건데 아마 이게 가장 약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기기들에는 5000만 화소의 f1.5 526mm 광각 렌즈와 800만 화소의 f2.2 15mm 초광각 렌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막스처럼 동영상을 최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이게 맞네요. 다른 휴대폰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엔 이 카메라 똑같네요. 빠르게 확인할게요. f1점. 그리고 2.2, 1.5. 네, 이건 정말로 완전히 같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프로와 프로 맥스 사이에는 어떤 업그레이드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솔직히 꽤 괜찮아요. 800만 화소 f2.2 15mm 초광각 렌즈입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과 1080p 일반 녹화도 6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고 슬로우 모션은 최대 9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HDR10 플러스 녹화도 지원합니다. 셀피 및 펀치홀 카메라로는 f2.2에 2.0만 화소 와이드 센서가 탑재되어 1080p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들은 쓸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 카메라들이 최고의 사진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노출면에서 약간 어두운 편인 것 같습니다. 노출을 조금 더 높이려고 이것저것 조정해 볼 수는 있지만요. 하지만 기본 설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고 색감도 더 진하고 대비가 강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여기 있는 이 식물은 적어도 이 카메라로 보면 실제보다 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 식물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네,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식물에 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약간 하얀 느낌이 있고 당연히 그로 인해 초록색이 더 연하게 보이는 색조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 카메라들 적어도 프로맥스로 촬영할 때는 식물이 더 짙고 어두운 초록색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이고 사실 카메라가 실제로 보는 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기 설정을 마치면 곧 그 차이를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제발. 시스템 준비 중입니다. 제발. 와, 이거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리네요. 프로막스는 확실히 훨씬 더 빨리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카메라 얘기로 돌아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드디어 끝났네요. 좋아요, 이제. 카메라를 열어봅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아니, 있네요.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여기 이렇게 커스텀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 샤오미 17에서 본 것 같아요. 라이카 버전으로도 출시된 그 모델이기도 한데 꽤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직접 커스텀 버튼이나 특정 버튼을 만들 수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에 따라 위치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양성을 제공해주고 저는 이런 점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제 카메라를 열어서 바로 사진을 찍어 볼게요. 지금 이 센서는 조리개 값이 1.5F라서요. 20이나 25mm, 죄송해요. 26mm라서 여기서 예쁜 보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허용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느낀 점은 사진이 약간 과하게 샤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최고의 느낌은 아니에요. 쓸만하긴 한데 보기에는 괜찮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과는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사진이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데 요즘은 모든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AI를 사용해서 사진을 더 좋게 보이게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카메라 때문에 굳이 폰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진을 찍고 싶다면 요즘은 폰으로 사진을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찍은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지 뭔가 다른 게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AI가 이 정도면 괜찮지만 내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판단해서 아무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사진을 바꿔버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미러리스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 물론 폰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사진이 업스케일 되거나 다른 수정이 가해져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화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기대하는 바니까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 별도의 카메라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폰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카메라가 쓸만하고 결과물이 어느 정도 괜찮기만 하면 카메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정말로 폰을 카메라로 쓰고 싶을 때 그 기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원하거나 사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건 당신에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를 계속 살펴보죠. 이 안에는 6500mA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있고 무려 100W로 충전할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수치죠. 다만 충전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8GB에서 램은 옵션에 따라 최대 12GB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기본 사양은 8GB 램에 256GB 저장 공간이며 8GB 또는 12GB 램에 500GB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은 UFS 4.1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기나 12기가면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휴대폰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을 어떤 걸 선택하든 만약 256기가보다 더 필요하다면 바로 구매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를 꺼내보면 반 테라바이트가 최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장 저장 공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반 테라바이트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 어떤 용도로든 충분한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4K 60프레임으로 녹화를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반 테라바이트가 필요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할 점은 프로세서인데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다이멘시티 8500 울트라는 가장 빠른 프로세서는 아니고 다이멘시티 자체 라인업에서도 최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프로세서들은 성능이 너무 넘쳐서 오히려 과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을 한번 보세요. 애플은 실제로 작년 모델의 구형 모바일 프로세서를 노트북, 즉 맥북 네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컴퓨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손바닥 위엔 노트북보다 휴대성 좋은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갖춘 셈이죠. 사실 여러분은 일상에서 그 성능의 절반도 못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정말 최고 사양의 프로세서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필요 없을 겁니다. 갖고 싶긴 하신가요? 그건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유혹해서 업그레이드하게 만들었는지에 달렸죠.
한 기기에서 다음 기기로 조금씩 바꾸게 만드는 건데 새로 반짝이는 프로세서가 들어갔고 사진 처리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긴 하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프로세서가 최고가 아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 기기는 300유로밖에 안 합니다. 이 폰은 프로세서만으로 체급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고주사율, AMOLED, 돌비 비전, 뛰어난 배터리, 초고속 충전, 4K 60프레임 녹화 기능들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스마트폰에서 기대 이상을 해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측면에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맥스 같은 기기보다 앱을 여는 속도가 0.1초 정도 느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아니면 S26 울트라 같은 기기일 수도 있겠죠. 이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설령 그렇다 해도 매일 당신의 인생에서 절약한 그 1밀리초가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쯤 그게 얼마나 쌓일까요? 몇 초 정도의 추가 인생일까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거든요. 제가 더 좋아하는 건 그보다 이 기기는 맥스 모델인데 무려 8500mAh 배터리를 탑재해 말도 안 되게 오래가는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맥스 모델을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모델도 훌륭하지만 더 작고 그만큼 배터리도 작아서 배터리 수명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추가로 100유로를 더 써서 훨씬 더 큰 배터리와 더 빠른 프로세서 그리고 더 큰 디스플레이를 원한다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크기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기기는 작지 않습니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건 정말 큰 폰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환상적인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죠. 만약 이 본체가 여기에 들어있었다면 아마 저도 이 폰으로 바꿨을 거예요. 네, 정말 그렇긴 하네요. 이 제품은 삼성 S25보다 성능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S25 카메라는 진짜로 별로예요. 실제로 직접 써보니까 이 제품이 S25보다 개선된 점이 확실히 아주 많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삼성 같은 제품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안드로이드 OS라는 점이죠. 브랜드별 고유 스킨이 있는데 샤오미는 하이퍼 OS를 삼성은 원 UI를 쓰죠. 이건 취향 차이일 뿐입니다. 원 UI를 선호하신다면 여기선 쓸 수 없겠지만 아이프로 S는 이 제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빌드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이 폰이 대충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등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IP69K 등급 그리고 IP68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먼지로부터 완전히 보호되고 방수 기능이 있으며 고압수 분사에도 견딜 수 있고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해도 되는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포코 라인업의 폰치고는 정말 대단히 좋은 수준이죠. 이제 포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포코가 샤오미의 저가형 라인업, 즉 삼성의 A 시리즈 같은 예산형 제품군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어떤 방수 기능도 없는 등 내구성 면에서 아쉬움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정도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기대할 만한 기본 사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300유로짜리 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프레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플라스틱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요.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유리 소재의 뒷면, 정말 멋지고 당연히 앞면도 유리입니다. 이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선 충전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중요하다면요. 이 모델도 프로맥스도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케이블로 무려 베가투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선 충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정말 훌륭한 스마트폰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물론 가장 빠른 건 아니지만 요즘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만약 좋은 기기를 찾고 있다면 그게
기본적으로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햅틱 피드백 같은 것들 말이죠. 이 부분도 정말 훌륭합니다. 샤오미는 이 기기의 모든 부분에 정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메라만 약간 희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이 없는 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 가지는 저는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말했듯이 요즘 많은 회사들이 AI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는 사실상 진짜 카메라가 아니에요. AI 알고리즘이 당신이 보는 걸 해석해서 더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그건 진짜 사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희생하는 폰이라면 그런 이유로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죠. $300면 그건 거의 중급기 입문 가격대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상 거의 플래그십 수준의 기기와 맞먹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 확실히 플래그십 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건 포코 제품이고 또 이상하게도 샤오미 17 라인업과도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제공하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엄청나게 빠른 충전, 말도 안 되게 큰 배터리, 8500mAh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래그십 프로세서 12GB 램, 256GB에서 최대 512GB 테라바이트 저장 공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동일하고 다른 기능도 비슷합니다. 이런 폰은 제겐 미스터리예요. 샤오미가 왜 이런 제품을 만드는지 의문입니다. 자기네 제품과 직접 경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성비 좋은 카메라를 원하신다면 포코 기기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포코 F8 프로와 울트라 모델이 있는데 울트라가 더 뛰어난 카메라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샤오미 17 울트라나 라이카 버전보다 더 저렴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아주 훌륭한 사진 품질을 제공하며 5천만 화소의 트리플 카메라를 갖추고 있죠. 특히 그 중 하나는 잔망경 렌즈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프로나 울트라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략 400에서 500유로 정도의 가격대에 출시됩니다. 그리고 그건 샤오미의 이전 폰이기도 했는데 그냥 좀 그런 느낌이었죠. 어떻게 샤오미가 이걸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예전 모델은 약 500유로에 출시되었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겐 5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샤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좋은 폰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어쨌든 당연히 자선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닐 테니 어느 정도 이익은 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폰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상 처음에도 말했듯이 저는 샤오미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폰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힘들게 번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조사들이 괜찮은 제품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면서도 제 지갑에서 모든 돈을 빼내려고 하지 않는 제품이니까요. 그리고 이 폰들은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폰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을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하니까요. 아시다시피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똑같은 종류의 기기가 계속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이 제공하는 것들이 또다시 $1000나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2년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2년 전이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이 폰도 그에 맞는 가격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누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미스터 후즈 버스가 말했듯 저렴한 폰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좋은 폰들은 점점 저렴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아주 좋은 폰이 저렴하게 나왔거나 저렴한 폰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